안녕하세요. 아카데미아 모의고사 6회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펄스 초음파에서 펄스 중 사이클 수와 파장을 곱하는 것을 나타내는 보기를 선택하는 문제인데요. 여기 있는 이 공식 자체가 연관되는 보기는 4번에 있는 공간 펄스 길이를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림 보시게 되면 여기 하나의 사이클 길이를 파장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파장이 몇 번 있었는지 전체 사이클을 곱해주게 되면 SPL 값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사이클의 길이를 표시한 것을 SPL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하나의 사이클의 길이만 측정한 것을 파장이다라고 구분해서 내용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주파수가 증가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파장이 짧아지게 되죠. 이 파장이 짧아졌다는 것은 SPL 또한 같이 값이 떨어지는 것과 연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SPL이 짧아지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고, 여기 있는 것과 연관되는 관계 또 하나만 더 연결 지어본다면 XR 레졸루션까지 관계를 지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SPL이 짧을수록 XR 레졸루션은 개선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SPL 관련된 문제였지만 연결되는 내용까지 같이 봐주시면 보다 문제풀이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선속의 특성상 저주파에서 고주파수로 변화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1번 굴절은 관계없고요. 2번 분해능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게 되겠죠. 투과 심도는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고주파수는 멀리 갈 수 없어서 투과 심도는 오히려 감소하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인데요. 근거리 음장이 증가하는 것은 고주파수로 바뀌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5번 초점 영역이 커진 것이 아니라 작아지게 됩니다. 음파가 주행하는 형태를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마치 모래시계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음파는 근거리 음장에서 모여들었다가 포컬존에서 가장 좁은 형태로 모여들게 되고, 다음 원거리 음장에서는 바깥쪽으로 퍼져나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근거리 음장의 길이에 관여하는 두 가지 인자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방금 설명드렸던 주파수의 변화고요. 두 번째로는 탐촉자의 직경의 변화예요. 탐촉자의 직경이 길면 길수록 이 근거리 음장의 길이 또한 같이 비례해서 길어지게 되겠고요. 다음으로 주파수 또한 저주파수보다는 고주파수를 사용했을 때 이 근거리 음장의 길이가 같이 길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주파수가 증가할 때 그리고 직경이 증가할 때 근거리 음장이 비례해서 증가한다. 이 내용 문제풀이를 통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 간단한데요. 여기서 휘도라는 표현이 있게 돼요. 휘도라는 표현과 영상 표시법을 물어보게 되면 정답 2번에 있는 B모드를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B의 단어 자체가 브라이트니스, 또 휘도를 의미하는 표현이거든요. 연결되는 키워드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패턴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영상에서 마이너스 15dB에서 플러스 15dB까지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특정 범위가 나타나게 된다면 연관되는 보기는 동적 영역을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가고시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이 동적 범위 관련된 문제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전 모의고사 해설 영상도 참고하셔가지고 이 동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들은 꼭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장치의 정도 관리를 위해서 다목적용 팬텀을 이용해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은 1번에 있는 사각구역, 다른 말로는 데드존이라고도 하고요. 불응 영역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인데 나머지 보기들이 좀 다소 어렵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실제 시험 문제로는 이렇게 좀 복잡한 보기로 출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이전 모의고사 해설을 통해서 설명드렸던 이 팬텀 관련된 문제 정도가 출제될 것 같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다소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참고적으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도플러 변이를 이용해서 혈류 방향, 강도, 분산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도플러 모드를 물어보고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혈류의 방향인데요. 3번 보기 보시면 컬러 도플러는 빨간색과 파란 색깔을 이용해서 혈류의 방향을 표시하게 됩니다. 정답을 3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 파워 도플러와 컬러 도플러의 차이점을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쪽에 칼라바를 통해서 빨간색과 파란색 이 두 가지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칼라 도플러 모드고요.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한 가지 색상으로 표현되고 있긴 하지만 이 색상이 밝기에 따라서 표현되는 것을 파워 도플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라 도플러 같은 경우는 혈류의 방향을 알 수가 있지만 파워 도플러는 혈류의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 색깔의 밝기를 통해서 혈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간 초음파 스캔 영상에서 간의 앞구역과 뒷구역을 나누는 혈관을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은 4번에 있는 오른간 정맥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고요. 이전 모의고사에서 여러 번 강조를 드리고 있듯이 이 간 초음파 관련된 문제, 간의 초음파 해부학이라든지 간 구역을 구분하는 것들 또는 간 구역을 구분하는데 이용되는 해부학적 지표에 대해서는 무조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관된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영상 보시게 되면 이쪽이 레프트 헤파틱 베인, 왼쪽 간정맥, 중간정맥, 오른쪽 간정맥입니다. 이 왼쪽 간정맥 같은 경우는 간의 좌엽을 외측과 내측으로 나눠주는데 이 기준을 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중간 정맥, 미들 헤파틱 베인 같은 경우는 간을 좌엽과 우엽으로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간정맥 같은 경우는 우측 간이죠. 오른쪽 간엽이 전구역과 후구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데 지표가 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 초음파 중에서도 여러 가지 해부학적 지표가 있긴 하지만 이 간 정맥에 대한 부분들이 시험에 출제할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 문제풀이를 통해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지라 초음파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복부 초음파 검사할 때는 호흡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호흡 조절과 무관하다는 틀린 보기고요.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라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반대로 이 지라 같은 경우는 나이가 어린 경우, 소아의 경우에 조금 더 사이즈가 크고요. 성인이 되면서 크기가 감소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이즈가 과도하게 커져 있는 지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질병이 있는 상태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돼요. 다음 지라의 코는 간 실질과 비슷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4번 지라 문부는 지라 실질보다 고의 코로 보인다.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7.5MHz가 아니라 보통 3.5MHz 정도의 저주파수형 볼록형 탐촉자로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연관된 영상 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구조물이 지라인데요. 지라 가운데 쪽에 모여드는 부분을 스프레닉 하일룸이라고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라 문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지방이라든지 혈관 여러 가지 조직들이 이렇게 섞여서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지라 실질보다는 밝게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문제풀이와 함께 연관되는 영상까지 같이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산부인과 초음파 관련된 문제고요. 태령 측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여기에 대한 추가 설명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산부인과 특강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고환 초음파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고환 초음파랑 금식은 관계가 없고요. 콩팥 수질보다는 휘도가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갑상생과 비슷한 정도로 살짝 밝은 형태로 띄는 것이 이 고환 초음파의 특징이고요. 세록하는 선형의 저에코가 아니라 고에코로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4번 부고환의 에코는 고환보다 밝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좀 비슷하게 보여지는 특징이 있고요. 정답은 5번입니다. 7.5MHz 이상의 직선형 탐촉자를 사용해서 고환 초음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보이시는 부분이 이쪽에 있는 부분이 테스티스 고환의 초음파 영상이고요. 이 위쪽에 달려있는 부분이 부고환입니다. 에코도가 비슷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다음 영상 보시면 이 고환 내부에 있는 세록한 구조물인데요. 용어로는 메디아스티넘이라고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이 문제에서 언급이 된다면 밝은 선상의 구조물, 고에코의 구조물이라는 부분이 연관되는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그림과 함께 잘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간을 음향창으로 심방 결손 여부나 심장막 삼출액 관찰에 이용한 검사법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선 중요한 포인트는 간을 음향창으로 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초음파 검사를 진행할 때 이 콧살 밑에 복부 초음파와 비슷한 위치에 탐촉자를 대고 심장 초음파 검사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서브코스탈 롱 X 정답은 4번 보기를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영상 보도록 할게요. 탐촉자의 위치는 늑골 하방, 이 복부 초음파와 비슷한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 보시게 되면 이 심장 초음파 영상에서 간 조직의 일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상에 보여진다면은
이 서브콘 스타일과 연관된 내용이라는 거 우선적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 영상의 특징을 보게 된다면 이 포챔버 뷰, 에이피컬 포챔버 뷰와 비슷하긴 하지만 살짝 비스하게 기울여져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영상을 통해서 가장 잘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심방 중격이 있습니다. 우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심방 중격이 있는데 여기에 결손된 부분들, 심방 중격 결손 이런 부분들을 초음파상으로 진단하는데 이 단면도가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간을 음향창으로 한다 또는 심방 중격 결손을 초음파상에서 관찰하기에 좋은 단면도다 이러한 표현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 서브코스탈 단면도와 연관되는 특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실기 문제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화살표 부분의 해부학적 명칭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전 모의고사에서 많이 풀어봤던 패턴이어서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쭉 따라가게 되면 이 답란 구조물을 찾을 수가 있게 되겠죠. 정답은 5번에 있는 메인 로버 피셔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원형 표시 부분에 쓸개주머니 정상변이의 명칭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렇게 쓸개 구조물이 있는데 뭔가 하나 달려있는 것처럼 영상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쓸개를 프리지안 캡 쓸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관련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끝쪽이 구부러져 있는 모자를 프리지안 캡이라고 불려주고 있는데요. 이 담낭의 모양이 마치 이 모자 형태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프리지안 캡 기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질병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사람의 얼굴 생김새가 다르듯이 이 담낭의 생김새도 선천적으로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림과 함께 프리지안 캡 담낭의 특징 정도만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영상의 검사 부위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선 이 영상을 봤을 때는 근골격 초음파 영상이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떠올려 주셔야 되겠고요. 정답은 5번입니다. 돌림근띠 가시 힘줄을 검사한 영상이고요. 관련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근골격 초음파 특강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사진의 탐촉자를 이용해서 검사할 수 있는 장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탐촉자의 생김새를 보더라도 몸속에 삽입을 해서 검사하는 그러한 탐촉자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콩팥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복분 초음파로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요. 음낭도 관계가 없고 쓸개 갑상샘 또한 여기 있는 탐촉자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난소 쪽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여성의 질 쪽으로 해당 탐촉자를 삽입을 해서 더욱더 자세한 검사를 진행할 수가 있게 되겠죠. 2번 정답으로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영상 A, B에서 A에 나타난 인공물을 B처럼 제거시키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보고자 하는 컬러 구조물 이외에도 다른 불필요한 부분까지 영상 성분이 과도하게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칼라 게인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 게인을 조금 줄여주게 되면 이러한 인공물들을 줄여줄 수가 있게 돼요. 정답은 1번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칼라 게인을 조정하는 것 외에도 여기 있는 인공물을 조정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초음파 장치에서 이 PRF 펄스 반복 주파수 또는 스케일 값을 조정해주면 이러한 인공물들을 없앨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PRF 값을 증가시키거나 스케일 값을 높게 설정하게 되면 해당 인공물이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숫자가 A와 B 모두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만약에 PRF 값을 증가시켰거나 스케일 값을 증가를 시켰다면 여기 있는 값이 23보다는 큰 값으로 바뀌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인자는 조절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2번 보기는 감소라고 해서 틀렸다 하더라도 스케일을 조정한다. 이 부분은 정답이 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여기는 수치값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5번 보기는 관계가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 또한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어져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컬러 도플러에 인공물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칼라 게인 컨트롤을 줄여줌으로써 불필요한 신호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PRF 신호를 증가시키거나 스케일 값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수치가 증가하는 변화가 영상에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라 인공물이 있을 때 조정하는 방법과 함께 어떻게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지 해당 포인트까지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사각형 표시 부분에 인공물을 물어보고 있어요. 담석으로 보여지는 구조물이죠. 뒤쪽에 쉐도잉이 동반되고 있어서 정답은 4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 강의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남은 시간 시험 준비 잘하셔서 국가고시 모든 분들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